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진짜 이제 한 해가 갑니다. 네, 12월의 마지막 방송인가요? 네, 12월의 마지막 토요일인데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제 주변 분들도 그렇고요. 동료의 부모님들도 그렇고 네. 은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은퇴는 직임에서 물러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그런데 그 개념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기에는 해지되는 직임이 사실 한 개인에게는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힘들어하지 않는 분들은 사실 못 받습니다. 이 명예퇴직이든 정년퇴직이든 세상에 내가 존재했던 이유가 없어지는 느낌을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유로워 보이거나 더 행복해 보이는 건 그만큼의 마음의 그 많은 노력과 의연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 보이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마음은 아주 많은 고군분투와 아픔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네. 지금은 또 그런 시기가 와서요. 이 정년을 앞두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냥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 이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내가 어느 정도 유능한가에 대한 개념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이고요. 네. 그것은 내 능력을 어떤 방법으로든 누구에게나 인정받아야 한다는 건데 그 마음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이 퇴임에 해당하는 거고 꽤 긴 시간 마음의 준비를 했었더라도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적응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뭐 생각해보면 얼마나 막막하실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 은퇴를 하고 나면 이제 하루에 보내는 시간 동안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직장 동료나 후배들이 아니라 가족이 됩니다. 네. 많은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도 흔히 볼 수 있고요. 특히 여기에서는 부부 문제가 두드러진다고 해요. 은퇴 후의 부부 문제 생각해보니까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일하던 남편, 일하던 아내가 이제는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 그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과연 좋기만 할까 갈등도 많겠죠. 네, 아유, 이게 어쩌면 진짜 부부 생활은 은퇴 이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네. 해볼 수 있는데요. 결혼 직후에는 새로운 관계와 환경에 적응을 하느라 이 많은 시간들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을 테고요. 네. 그리고 자녀가 생기게 되면은 육아와 직장 생활로 부부가 각자의 영역에서 정신없는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녀들이 다 자라서 독립할 시기가 되면 이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네. 신혼으로 돌아간다거나 부부생활 시즌2가 시작됐다는 그런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오롯이 둘만의 시간이 주어지는 은퇴 시기에 부부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의 건강을 유지해야 두 사람이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은퇴 이후의 삶은 진짜 또 다른 세상과 새롭게 만나게 되는 시기일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족 네. 그리고 특히나 나의 배우자들은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지고 그러면서 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하나 이런 이야기 오늘 다뤄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먼저 음악 듣고요.
차가운 바람이 내 어깨를 스치고 아픈 기억만 떠오르던 밤 기억하나요?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준 그때 얼었던 눈물이 흐르네요. 이 마음을 그댄 알 수 있나요? 느낄 수가 있나요? 따뜻한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오랜 시간 기다렸던 나의 쉴 곳 같아. 가만히 기대봐요. 이런 나를 감싸줘요. 네, 12월의 마지막 토요일. 오늘은요, 은퇴 이후의 부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있어요. 자, 은퇴 후 삶은 여러모로 고민도 많고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이 갈등을 많이 겪을 것 같거든요. 네. 생각만 해봐도 갈등이 없으면 뭐 이상하겠죠. 아무리 준비를 했다고 해도 그죠? 그렇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서로가 오랜 시간 동안 바쁜 생활을 보냈고 그렇게 각자의 시간을 많이 보내다가 은퇴 후에 다시 만나게 되는 건데 네. 아마도 부부는 상대방에 대해 그동안 서로 알고 있었던 것과 상당 부분 달라졌다는 걸 느낀다고 해요. 내가 아는 나의 남편 혹은 내가 아는 나의 아내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아, 또 새삼 새롭게 또. 네, 새롭게 만나진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은퇴 시기의 부부는 베이비 부머 세대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는 대부분 직장에서 은퇴해서 돌아온 남편 그리고 그 남편을 맞이해야 하는 아내의 설정이 제일 흔합니다. 네. 부부 사이가 좋고 부부 만족도가 높았던 부부들도 생활의 변화에는 갈등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기존엔 내 생활 패턴과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죠?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부 사이가 좋았다라고만 말할 수 있는 부부는 좀 드물거든요. 네. 예, 그런 상태에서 또 이렇게 만나게 되기 때문에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해요.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아직도 직장 상사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남편은 여태 일하고 은퇴를 했는데 아내가 생각보다 따뜻하지 않다라고 또 주장을 하실 수도 있다고 해요.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 네, 서로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또 서로 애쓰고 있는 그걸 또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의식하고 서로 노력해주지 않으면 감정 소통이 안 되고요. 또 오해가 쌓여서 서로 짜증 유발자가 된다고 합니다. 많은 것들에 불만이 생기고요. 불안하고 또 힘든 마음을 배우자에게 쉽게 화를 내거나 또 짜증으로 표현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네. 생각으로는 서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사실은 알아요. 더 따뜻해야 하고 그리고 더 아내에게 잘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네. 마음으로는 어렵고 또 힘든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힘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시기를 거치지 않는 부부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그런 힘듦이 있다. 이걸 알고 시작하는 것과 또 모르고 시작하는 건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우리 부부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 혹은 우리 부부는 이 시기를 잘 보내고 있는 걸까 지금? 그런 생각 지금 이 시간에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부부관계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은퇴 이후에 관계가 위태로울 수 있는 부부의 특성을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 특성들이 생각보다 흥미로운데요. 그래요? 우선 자신이 좋은 남편 혹은 좋은 아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과 나 좀 착각한 것 같은데. 그리고 네. 부부간에 공통된 취미가 없다는 점이 그 특성이라고 해요. 공통된 취미가 좀 필요하구나. 네, 그렇다고 해요. 이제 네. 뭔가를 이야기할 때도 공통된 어떤 주제가 있어야 맞아요. 되는데 있고 없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없고 없는 데다가 서로는 좀 좋은 배우자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이제 갈등이 시작된다라는 거겠죠. 이 두 개가 맞물렸을 네. 때 나는 좋은 배우자고 네. 근데 서로의 또 취미는 같은 게 없다. 네. 이랬을 경우에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남편이나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싸우게 될 것이 뻔해서 그냥 참고 넘길 때가 훨씬 많다는 특성도 네. 위태로울 수 있는 부부의 특성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참고 뭐에 넘기면 안 기- 된다. 뭐에 기분이 나쁜지 어. 뭐가 짜증스러운지 이야기를 하래요. 네. 남편이나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위태롭다고 해요. 이건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근데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아닐 수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거 확인을. 네,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안다고 막 자신하고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네. 이 은퇴라는 그 시기는요. 부부가 쌓아왔던 모든 실망을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한대요. 슬프다. 부부가 쌓아왔던 모든 실망을 환하게 비춘다. 네. 이제 장막을 걷는 거예요. 네, 이제서야 보이기 야, 시작하는 실망이. 때죠. 네. 단지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났을 뿐인데도 그동안에 감당할 수 있었던 상대의 소소한 단점이나 거슬리는 점들이 몇 배로 확대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 말이구나. 네. 이 은퇴 이후에 관계가 위태로울 수 있는 부부에게 이 전문가들은 남편과 아내 각각의 조언을 건네는데요. 네. 남편의 경우에 이 아내에게 잔소리나 참견을 하지 말고 아내만의 물리적 그리고 정신적인 공간을 만들어 줄 것을 권합니다. 네. 원래 떨어져 있었잖아요. 낮에는. 그것처럼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버리시라는 거고요. 네. 할 일이 없다는 생각과 무력해지는 어떤 마음은 우울을 유발할 수 있으니 일정한 시간에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을 정하라고 해요. 예. 그걸 이제 우선적으로 하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공부든 운동이든 뭐 취미생활이든 무엇이든 할 일을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미래를 설계해 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내의 경우라면 남편을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비난하거나 눈치 주는 행동은 하지 말라고 해요. 눈치 주게 되거든요. 네. 떨어져 있는 시간에는 깨끗했었는데 집이 갑자기 계속 있으니까 네. 집도 더러워지고 해서 네. 눈치를 주게 되는데 그리고 내 식사만 신경을 쓰다가 이제 계속 네. 신경을 써야 되는 예. 그 식사 문제에서도 많은 또 갑자기 점심을 계속 같이 먹어야 되는 상대가 생긴 거예요.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날도를 자꾸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뭐 속된 말로 삼식이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맞아요. 은퇴 이후에 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네, 그게 비난받을 말이긴 한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네네. 서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그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힘듦을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또 칭찬이나 위로로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일단 나갔다 와라. 짧게라도 바람을 쐬고 네. 와라. 이런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시고요. 또 같이 만들 수 있는 취미를 한번 가져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요거 좀 중요하다 그죠? 네. 보니까 취미 얘기가 취미는 그냥 각자 가지면 되지 생각했는데 또 그게 아니군요. 네, 각자 가진다면 각자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취향과 취미를 함께 가지게 되면 네. 그 시간을 보내는 것도 생산적이고 또 이해하기도 쉬워지기 때문에 네. 이걸 굉장히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선생님들도 보면 같은 취미를 가진 부부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일부러 운동을 함께 하라는 음. 그런 조언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럴 것 생각해요. 같네요.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자, 퀴즈 하나 내주시죠. 네. 부부싸움은 칼로 이것 빼기라고 하잖아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로 이루어진 화합물이자 우리 몸의 70%를 이루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네, 1번 물, 2번 생선입니다. 자, 부부싸움은 칼로 이것 백이다. 1번 물, 2번 생선. 보기가 너무 웃겨. 자, 여러분 정답 올려주세요.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흘러가는 인연과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자, 저희가 3부 시간에 퀴즈를 내드렸어요. 부부싸움은 칼로 이것 빼기다 했는데 보기가 1번이 물이었고 2번이 생선이었습니다. 정답은요, 선생님? 네, 칼로 물베기죠. 칼로 물베기. 예전에 그냥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속담 진짜 늘 하던 말이었는데 가만히 요즘 시대를 보면 과연 칼로 물베기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는 이제 싸움에 좀 초점을 두게 되면 칼로 물베기인데 어떤 그 부부 싸움은 싸움이 아니라 어떤 갈등을 해결해내는 어떤 뭐 능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네. 칼로 물베기가 맞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요. 어쨌든 이러한 분쟁이나 싸움도 잘 해결해야지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돼라고 생각하는 건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갑자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하니까 다시 생각하게 됐어. 옛날 속담을 또 한번 되짚어보게 됐는데 오늘은 은퇴한 부부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부부 사이에 조론 이야기가 언제부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땐 조론 그게 뭐야? 우리에게 되게 생소한 단어였는데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렇죠. 은퇴는 실제로 결혼의 결속에 영향을 미칩니다. 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 영향이라는 게 명확히 드러나지도 않고 꽤 복잡해서 처음에는 눈치를 채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은퇴라는 경험은 아내와 남편에게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 다른 결과를 얻는다는 걸 일단 아셔야 합니다. 아, 다르다. 네. 일단 아내와 남편이. 그렇죠. 예. 그 어느 때보다도 가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큰 변화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긍정적으로 본다면 늘어나는 시간은 과거에는 등한시했던 서로의 욕구를 알고 또 인생의 이 소망을 함께 한다는 실행해 본다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데 네. 부정적으로 본다면 은퇴는 둘 사이에 놓여있던 어떤 여러 가지 핑계나 합리화를 걷어가 버리는 시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직면해야 되는 시기. 네. 예전에는 사이가 안 좋더라도 방패 삼던 많은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잔소리가 많아지고 예민해진 배우자를 서로 이해를 일단은 하시고 네. 이런 시기를 지혜롭게 잘 적응해서 더 나은 노년을 보낼 수 있게 서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참 어렵습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없으니까요. 행복한 은퇴 부부가 되려면 또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소하게도 상대의 기분이 어떤지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네. 친한 사이에는 얼굴만 봐도 어떤 기분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챈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부부 사이에도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농담 삼아 숨소리만 들어도 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착각일 수도 있겠죠. 네. 이 심리학 연구진은 50쌍의 커플을 대상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얼마나 잘 알아차리는지 실험을 한 결과가 있어요. 재밌다. 네, 남녀 각각에 대해서 일주일간 본인과 본인이 느낀 그 상대방의 기분을 매일 한번 기록을 해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결과를 보게 되면요. 오래된 연인이나 부부의 경우에 상대방의 행복한 감정은 잘 느끼고 잘 파악을 하지만 슬픔이나 외로움, 울적함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배우자나 오래된 연인의 경우 그 상대방도 나랑 똑같이 느낀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예. 행복 감정은 잘 느끼는데 오히려 다른 건 잘 못 느낀다. 예, 눈치를 잘 파악을 못 챈다고 해요. 예. 신기하네. 물론 이 상대방의 감정을 매번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도 상대방이 평소와 조금 다른 것 같다고 느껴질 때는 짐작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해보거나 물어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아니면 혹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닌지 우리가 좀 더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네. 무엇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아차리고 알아봐주는 것이 훨씬 더 사랑받는 길이라고 해요. 아, 알아차리고 알아봐 주는 거 이건 중요한 말이네요.
같아요. 네, 꼭 은퇴한 부부가 아니더라도. 그럼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봐주는 알아보고 거. 알아차려주는 것. 우리는 이걸 자상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이게 자상함이에요. 네. 그리고 또 더 다른 표현이면 다정하다라고 다정함. 하고요. 예, 배우자가 누구에게 자상하고 다정해야 할까? 네. 세상에 배우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밖에 없다고 하니까 우리는 네. 자상한 배우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자상 뭐 기마라, 다정 기마라 이렇게 내가 나를 좀 자상하고 다정하게 만들자라는 2025년에는 그런 목표를 좀 세우고 있어야 되겠어요. 앞에 네. 꼭 그 말이 들어갈 수 있게. 자, 은퇴 이후에 힘든 시기를 잘 보내면 앞으로의 노후도 순탄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어때요? 이게 정답일 것 같은데요. 노년 심리에 대한 연구를 해보거나 관련된 많은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요. 성숙하고 행복한 노년에 있어서 언제나 항상 중요한 요소로 손꼽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다름 아닌 배우자와의 높은 만족감, 그리고 관계가 좋은 걸 얘기하겠죠. 혹은 배우자와의 깊은 친밀감, 네. 이 두 가지를 뽑는다고 해요. 맞아. 이 얘기는 진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는 존재만으로 그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네. 내 배우자의 행복이 나의 수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도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영향은 여성의 경우보다 네. 남성의 경우에 훨씬 더 큰 영향이라는 연구가 나왔어요. 네. 남편이 있는 아내보다 아내가 있는 남편에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 배우자의 존재, 그리고 배우자의 행복, 그리고 배우자와 잘 지내는 건 심지어 사망 위험률도 낮춘다고 하니까요. 네. 나는 지금 배우자하고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리고 싶다면 행복한 배우자와 살아야 한대요. 예, 이건 달리 말씀드리면 내가 행복한 배우자가 된다면 내 남편 혹은 내 아내의 정신건강과 그리고 수명, 장수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가 행복하기 위해선 서로를 배려하고 일단 자상해야겠네요. 네, 자상한 배우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지친 하루가 가고 달빛 아래 두 사람 하나의 그림자 눈 감으면 잡힐 듯 아련한 행복이 아직 저기 있는데 상처 입은 마음은 너의 꿈마저 그늘을 드리워도 기억해줘 아프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걸 때로는 이 길이 자, 마음이 반짝해지는 코너. 오늘은 어떤 얘기 들려주십니까? 네, 오늘은 은퇴한 부부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네. 그래도 부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인상적인 영화가 있어서 하나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네. 작년에 본 영화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평점을 좀 높게 준 영화가 한 편 있더라고요. 스칼렛 요한슨 주연의 네. 결혼 이야기라는 영화입니다. 아, 결혼 이야기? 네, 이 이야기는 좀 낯설 수도 있는 영화인데요. 네. 뭐 알콩달콩한 결혼 이야기 영화는 아니고요. 파경을 맞는 부부가 가족이라는 관계로 얽힌 인간관계와 어떤 문제들을 대하는 그런 마음을 그린 영화예요. 네. 상당히 섬세하기도 하고요. 공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과 이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예리한 어떤 시선이 좀 놀라운 영화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많은 인간관계가 얽히는 일이고, 이혼을 하는 건 역시 많은 인간관계가 얽히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 이 영화에서는 섬세하게 짚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실 법한 영화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제목이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이혼 이야기여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시면 왜 제목이 결혼 이야기로 굳이
타이틀을 지었는지 한번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예, 추천드리겠습니다. 요거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스칼렛 요한슨 주연의 결혼 이야기까지 추천해 주셨어요. 선생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내년에 보는 건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토요일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12월에 또 2024년의 마지막 일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구성 하민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고요. 끝곡은 김범수 눈이 와요 들려드릴게요. 내일 봐요.